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분수령이 될 대미 관세 슈퍼위크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어제 또 일본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그래서 우리 차례여서 협상단 일부는 지금 출국하고 뭐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의 방미가 무산됐다. 그리고 2+2 협상이 지금 연기됐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미 협상 개최 불발.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함께 빠르게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2+2 한미 협상 개최 불발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원래는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 한미 고위급 2+2 경제 통상이 만나서 관세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정을 좀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기재부 측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간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윤철 장관이 지금 사실 인천공항에 10시 25분에 출국을 할 예정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VIP실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일단 발길을 돌렸습니다. 출국하려다가 출국을 하지 않았다. 그럼 베센트 장관이 긴급한 일정은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호 관세 이제 유예 기간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인데 네. 미국은 좀 여유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을 좀 보면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역 합의의 질이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협상 기한 내에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보였거든요. 앞서 우리 말고 인도네시아와 협상에서도 관세 협상안을 한 4차례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좀 협상에 원하는 협상 내용을 좀 얻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협상 카드를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피하고 있다라고 봐도 볼 수도 있을까요?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협상 전략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제 현장에 가서 에너지나 제조업 협력 분야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규모 투자도 아마 이제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걸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미국으로 먼저 떠난 협상단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그 백악관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3분을 지금 현재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협상 타결됐는데 우리 협상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갑자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근데 미국은 어제 극적으로 타결했잖아요. 타결 결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부여했던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고요. 네. 또 자동차 품목 관세 같은 경우에도 12.5%로 낮췄습니다. 기본 관세까지 포함해서 15%로 맞췄는데요. 쌀을 내주고 자동차를 지켰다. 이번 관세 협상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얻어낸 상호 관세 15%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미국과 협상을 했었던 베트남이 20%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19%였던 것과 비교해도 네. 굉장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단도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 협상을 좀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는데요. 네. 자동차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15%로 협상을 타결을 했다면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맞춰야 또 제대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갑자기 2+2 협상이 불발됐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라면서 다른 일정으로 갔다. 우리랑 약속을 하고 지금 우리 그 장관들이 출국을 했을 텐데 그 약속까지 취소해가면서 무슨 긴급한 일정이 생겼을까? 혹시 우리랑 뭔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틀어진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협상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카드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게 소진됐을 때는 그게 불발이 되거나 아니면 더 궁지에 몰리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 협상안을 조금 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저렇게 네. 지연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압박 것이고, 전략이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1,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능성에 놓고 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긴급 일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베센트 장관이 지금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구윤철 장관도 가려다가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지금 발길을 돌렸다는 건데 정원재 대변인님 그래도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돌리는 게 맞는 건가요? 뭐 지금 가서 실효적인 미팅을 할 수 없다면 가지 않고 다시 일정을 짜는 게 좋겠죠. 근데 일주일밖에 안 근데 남았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 관계가 약간 삐걱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 왜냐하면 몇 번의 그 자리들이 마련되려다가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면서 성사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구윤철 장관이 머물면서 다시 추후 전략을 짜는 것이 옳다고 봐야겠죠. 그럼 2+2는 일단 협상이 물 건너갔고 일단 당장은 잡혀있는 일정에는 소화가 하기 힘들고 그럼 그 다음으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이제 특사로 가게 될 그 대미 특사단에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되나요, 이유경 기자? 네, 지금 대미 특사단의 어깨가 좀 더 무거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미 특사단장은 김용만 전 회장이 맡게 됐고, 박용만 전 회장이요? 네, 박용만 전 회장이 맡게 됐고, 그리고 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리고 한미의원 연맹 이사를 맡고 있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갈 예정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대미 특사단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게감 있는 대통령 채찍근이 가서 한미 우호를 좀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관세 협상도 좀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임무까지 맡았기 때문에 어깨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용만 단장이 가지고 갈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